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36년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일제에게 씻을 수 없는 쌍처와 오욕을 당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문화재 반출인데요. 이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식민지 경험이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과거에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문화재를 대거 빼앗기고 힘이 없던 식민지 국가는 자신의 문화재를 지키지 못했죠. 우리나라의 소중하고 귀중한 문화재들 상당수가 해외에 반출되어 있는데 당연하게도 일본의 그 집중도가 가장 높습니다. 정말 많은 도적들 같은 놈들이 강제로 우리의 문화재들을 가져갔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오구라 컬렉션입니다. 오구라 컬렉션이란 한국의 대구에서 활동하던 재계 거물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한국에서 마구잡이로 빼돌리거나 불법적으로 구매한 한국의 문화재들을 소장하고 있는 개인 컬렉션인데요. 그 규모가 무려 1000점이 넘습니다. 오구라 다케노스케는 일본 국회의원의 아들로 도쿄 제국대학 법대를 졸업한 후 철도청에서 일하다가 식민지 조선으로 넘어와 식민지 조선의 경부선을 까는 작업에 차출되어 대구 출장소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하고 싶었던 오구라 다케노스케는 금세 사직을 하고 토지 매매 및 투기로 막대한 부를 벌어들였습니다. 당시에는 조선 총독부 지원하에 일본인이 식민지 조선에 와서 토지 매매로 돈을 벌기가 그렇게 어려운 구조가 아니었답니다. 그렇게 토지 매매로 벌어들인 돈으로 대구에서 전기회사를 차려 1913년 대구에 최초로 전기를 깔았던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오구라 다케노스케의 전기회사는 점점 회사 규모가 커져서 대구뿐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의 전기를 담당하는 대기업으로 거듭났고 오구라 다케노스케는 순식간에 재벌이 되었죠. 오죽하면 그의 별명이 조선의 전기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계속 대구에 머무르면서 대구에 유지가 되었고 오구라 다케노스케는 조선 총독부의 식민 통치에도 협조를 했었죠. 한순간에 재벌이 된 오구라 다케노스케는 사업이 잘 되고부터 1945년 일제가 패망해서 일본으로 귀국하기까지 훗날 오구라 컬렉션이 되는 한국의 문화재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일본으로 귀국할 때 가지고 간 한국 문화재의 수가 1000점이 넘는 것이고 식민지 조선에서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사들인 한국 문화재 총량은 무려 5000점이 넘습니다. 급하게 일본으로 귀국하는 바람에 4000점을 한국에 두고 떠났지만 그래도 1000점이나 넘게 가지고 갔으니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개인 소장하고 있던 문화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가늠이 가시죠.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조사하고 파악한 바로는 고고유물 150점, 불교문화재 185점, 공예 225점, 복식 246점, 회화 267점, 총 1073점인데요. 오구라 컬렉션이라고 불리는 1000점이 넘는 우리 문화재들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소개해드릴 순 없어서 안타깝지만 주요 문화재들만 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고고유물을 보시면 선사시대 유물, 낙랑유물, 삼국시대의 고분출토품, 기와류, 통일신라시대의 금속공예, 토기, 기와 등이 있는데 아무래도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대구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신라시대의 유물이 가장 많고 그 다음 가야와 평양의 낙랑 유물들이 많고 이 백제 유물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 예시로 보자면 경주 지역에서 출토된 한국 청동기 시대 유물 견갑형 동기, 역시 경주에서 출토된 청동기 시대의 청동유물 마탁, 평양에서 출토된 낙랑의 유물로 추정되는 띠고리 장식과 초연 문경, 역시 평양에서 출토된 낙랑의 유물로 추정되는 동제속과 동제시루, 철기시대의 각종 창촉들, 평안남도 중화곤에서 출토된 벌레 모양 장식구, 가야의 금제관, 신라의 금동관, 창녕에서 출토된 금동 관모와 새날개 모양 관식, 신라시대의 유물인 굵은고리 귀걸이, 각종 가는고리 귀걸이, 각종 금제수식, 각종 금제고곡, 가야 유물의 각종 갑옷들, 고구려 유물의 금상감 동괴, 가야 혹은 신라의 유물인 기마 인모형 토우, 집 모양 토기, 뿔받침, 수레 모양 토기, 통일신라의 노규왕 항아리, 피리, 삼국시대의 고리자루 큰 칼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유독 금동 유물들이 멋있죠. 오구라 컬렉션의 굵은 고리 귀걸이를 보시면 작은 금색 알갱이들이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법을 필리그리 기법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3000년경 중동지방에서 유래한 필리그리 기법은 서양으로는 그리스 로마로, 동양으로는 중국 한나라를 거쳐서 한반도로 유입되었습니다. 삼국시대 때 사용했던 고리자루 큰 칼의 고리 장식을 보면 신라에서는 봉황을, 백제에서는 용을 장식했는데 가야에서는 둘 다 나오고 있답니다. 공예 품목을 보자면 8세기 통일신라의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 원통형 사리압, 고려시대의 금동 사리호, 은제 사리병, 은제 도금 탁잔, 청동 촛대, 청동 촛대 부속구, 조선시대의 금동인장, 나전 송중 모란 당초문, 옷상자, 주칠 3층장, 또 셀 수 없을 만큼 고려 청자와 조선의 분청사기와 백자들이 있습니다.
조선의 백자들을 보면 오구라 컬렉션 가운데 왕실과 궁중, 관청 등에서 사용할 백자를 제작하던 경기도 광주의 국가도요에서 만들어진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19세기에 광주에서 민수용으로 제작된 것이거나 지방의 가마에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회화 품목을 보자면 강희안의 귀걸이도, 강희맹의 독조도, 신사임당의 난초그림과 조어그림, 이상좌의 우중맹호, 이정의 설경산수, 겸재정선의 산수아들과 화조아들, 심사정의 산수아들, 강사양의 산수아들, 김홍도의 피리 부는 신선, 김홍도의 모란과 갈까마귀, 장승업의 흰매, 장승업의 고양이, 장승업의 사슴, 이이문의 자파첩, 익명의 동매부사 접의사도, 익명의 미인도, 흥선대원군의 난초그림, 서해 품목으로는 안평대군의 행서칠원 율시축, 퇴계이왕의 행서칠원 율시축, 추사 김정희의 해석 오왕 고시축, 허목의 전서 팔자축 등이 있습니다. 조선 전 시대에 내노라 하는 거물급들의 작품들을 최소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복식들을 보자면 주로 조선 후기에 관복, 의례복, 갑옷 및 그 부속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밖에 일상복 장신구 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중 여성들의 머리 장신구인 민옥 비녀와 선비들의 갓에 달았던 대모 갓근은 사대부들이 애용했던 수준 높은 유물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봐도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문화재들이 대거 오구라 컬렉션에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구라 컬렉션 중 39점은 일본의 보물급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오구라 컬렉션의 소장품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매우 우수하다 보니 해방 직후부터 오구라 컬렉션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다시 수교를 맺을 당시 한국 정부는 오구라 컬렉션에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일본 측에서 오구라 컬렉션은 개인의 소장품인지라 정부에서 간섭할 권한이 없다면서 거절하였습니다. 1981년 오구라 다케노스케는 사망했고 1년 후 1982년 그의 아들이 오구라 컬렉션 전체를 도쿄 국립박물관에 기증하여 이 1000점이 넘는 우리 문화재 오구라 컬렉션은 현재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랍니다. 한국에선 오구라 컬렉션이 불법 반출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불법 반출이라고 단정지을 만한 결정적인 사건들이 없다며 시종일관 개인 컬렉션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일협정 때 반환할 수 없다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협정을 번복하고 반환해줄 수 없다는 논리로 나오고 있어서 완전 반환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구라 컬렉션은 해외로 무단 반출된 우리나라 문화재들 가운데 최대 규모의 개인 컬렉션이긴 하지만 오구라 컬렉션 외에도 알게 모르게 무단 반출된 우리나라 문화재들은 매우 많으며 당국의 정부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말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의 문화재들을 가져가려다가 이 조선총독부에게 적발된 적이 굉장히 많고 적발하지 못하여 나간 문화재는 훨씬 더 많겠죠. 현재 해외로 나가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는 국외 소재 문화재재단 기준 총 27개국에 22만 9,655점이며 그중 가장 많이 나가 있는 일본에는 95,622점, 두 번째 미국에는 65,241점, 세 번째 독일에 14,286점, 네 번째 중국에 13,010점 등이 고국의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답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을 포함해 관민의 노력으로 문화재 환수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아마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우리 문화재들이 전부 한국으로 환수받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가급적 단 한 점이라도 우리 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가장 쉬운 역사 첫걸음 역사 돋보기의 책이 나왔습니다. 초보자에서부터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깊이 읽을 수 있는 역사 속 거장 16명을 통해 읽는 일종의 자기계발서입니다.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